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반사회적 법률 얘기 볼 겁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7. 이 열차를 맞죠? 7페이지. 자, 7페이지서부터 나오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자, 사회적 타당성은 법률행위 목적이 유효가 되기 위한 그 유효 요건 중 한 개였고요. 여기서 출제 논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회적 타당성에서. 자, 첫 번째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자,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중매매. 이중매매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불공정 법률행위 나와요. 이렇게 논점 몇 개? 3개입니다. 3개. 자, 요게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부터 시작되는 요게 이제 사회적 타당성 부분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네. 그래서 여기 3개 중에 1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3개 중에 1개는 반드시 나와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예. 다 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개념. 자,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일단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선량한 풍속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혹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판례들을 분류된 걸 보면서 이게 반사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 여부. 그 여부를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성립 당시예요. 성립 당시. 요거 이제 계약 체결 당시를 말하는 거죠. 자, 판례를 보게 되면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고 목적물을 매수했다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둘째 줄에 그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없는 거? 문제는 있는 거죠. 그죠? 문제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반사회적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첫째 줄에 계약을 체결했던 그때 그 당시에는 범죄로 취득된 물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그럼 이거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103조 위반으로 엮을 수는 없다는 거죠. 판단 시점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 끝에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민법 제 103조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던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판례 분류예요. 일단 결국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례들을 분류해 본다면은 이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러니까 103조. 103조를 위반했다. 위반한 거 맞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103조 위반이 아니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페이지에서 나오는 103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유효게 써요? 무효게 써요? 100% 무효인 거죠. 100% 무효인 거죠. 왜 무효예요? 반사회적이니까 당연히 무효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반사회가 아닌 것들은, 그럼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반사회가 아닌 것들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무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무효도 섞여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반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무효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동그라미 1번 단락부터 보게 되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동기의 불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다가 동기가 나오면 동기. 이 동기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동기 어디 있어요? 동기 머리에 있죠, 그죠? 아니, 마음이에요. 동기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 머리에 있는 거는 뭐예요? 생각이죠, 그죠? 동기는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원칙. 법적으로 따진다, 못 따진다? 못 따져요. 법적으로 못 따짐. 이게 원칙이에요. 왜 못 따지는 거죠? 마음속에 있어서 안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었거든요.
갑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었고 갑이 갖고 있는 건물의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임차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이때 을이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도박해야지. 에? 들어가서 뭐 해야지? 도박을 해야, 도박장을 개설해야 되겠다. 도박장을 개설하겠다는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동기가 있는 거죠. 동기가. 그럼 이 을이 갖고 있는 동기는 적법한 거예요?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죠. 문제 있다는 거죠. 문제가 이게. 그럼 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그래도 유효라는 거예요. 그래도 임대차가 유효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서 못 따져서. 못 따지니까 그냥 유효라는 거죠. 지금 개념해 보시면은 괄호 안에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가옥을 임차했다는 거죠. 그래도 도박장 개설하기 위한 동기가 표시됐어요? 마음속에만 있어요? 마음속에만 있었던 거죠. 그럼 유효, 무효? 그럼 유효라고요. 유효 그러면요. 그죠? 예.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돈 보고 결혼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그 결혼이 유효, 무효? 그 유효라는 거죠. 동기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못 따져요. 못 따진다는 거죠. 못 따져. 다만. 이 동기는요. 동기가 표시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자, 동기가 표시됐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동기가 상대방에게 그 동기가 알려졌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 이런 표현 등장하면 이제 법적으로 따짐, 못 따짐. 이제 법적으로 따질 수 있음. 법적으로 따짐, 이러면은. 그럼 예를 들어 을이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신 왜 빌리려고 하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을이 뭐 하겠다고? 도박장 할 거라고 자신의 동기를 뭐 했죠? 동기를 표시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갑이 그거 알면서 임대차 내어줬죠? 그럼 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이러면 이제 무효라고요, 이러면 동기의 불법도 그 동기가 표시됐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동기의 불법이 나오면 동기가 표시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시험에서는. 맞나요? 근데 지금 효력 보세요, 효력. 동기가 뭐가 되거나?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졌죠?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자,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자, 변호사 아닌 자죠. 이 변호사 아닌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거는 반사회적이에요. 변호사도 아니면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을 양도받기로 했죠. 뭔가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아니면서 대가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반사회적입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이중매매에서의 적극가담. 자, 리을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내연녀에게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연녀에게 증여한 거잖아요. 이 내연녀가 첩이죠. 처한테 증여했어요? 첩한테 증여했어요? 첩한테 증여를 한 거죠.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네? 반사회적이에요. 자, 미음 내려갑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 부정취득하려고 했죠. 정상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읍 같은 경우는 성공보수 약정이 나와 있어요. 이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인지 민사인지 봐야 되죠. 지금 형사예요, 민사예요? 형사사건. 형사사건으로 나오죠. 이러면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 맞다, 형사는. 형사사건에서는. 근데 무슨 사건으로 나오면? 민사로 나오면 그럼 반사회가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되죠. 예. 자, 시읒은 과도한 위약벌이고요. 자, 이응 같은 경우는 부정한 대가성입니다. 공무원 직무 청탁,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점 같은 경우는 증언을 해주는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가 너무 많지요. 반사회적이에요, 이러면. 다음 페이지요. 자, 뒷페이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먼저 기역 같은 경우는 무슨 단어를 봐야 되죠? 기역은 무슨 단어 보이세요? 허위가 보여야 돼요. 허위란 단어 보이세요?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진짜 근저당 설정했어요? 허위로 했어요? 허위로 한 거죠. 이거 가장행위죠. 가장행위. 가짜로 계약한 거죠. 이런 표현 나오면요.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 말하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108조. 민법 108조에서 통정허위 표시가 유효라고 무효라고? 무효라고 규정해놨습니다. 무효라고. 그럼 통정허위가 무효인 건 103조 때문에 무효, 108조 때문에 무효. 108조 때문에 무효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근거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강박이잖아요. 강박. 강박은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민법 제 110조에서 강박은 일단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더라도 일단은 유효고 이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강박은 반사회적이에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역시 근거가 다르다는 거죠. 티그세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지난 시간에 했었죠? 명의신탁. 명의신탁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명의신탁 왜 무효예요? 미음이라서. 그죠? 이 명의신탁 무효 규정은 부동산 실명법이요. 부동산 실명법에 들어가 보면은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03조 위반이라서 무효인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토론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토론하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명의신탁은 반사회적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판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아니야, 반사회적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판사들도 있고. 아시겠어요? 팽팽하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네? 1시간 반 동안 이게 반사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반사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입장들이. 그죠? 나중에 바뀔 수 있죠. 명의신탁은 반사회라고 판례가 뜰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헷갈리겠죠? 빨리 합격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막 바뀝니다. 이게. 자, 리을 내려갑니다. 리을. 중간생략 등기. 요거 단속 규정이죠. 중간생략 등기 단속 규정이고 이거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유효. 중간생략 등기 유효. 자, 미음.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있죠? 누구에게 양도해요? 처에게. 처에게 부동산 양도하는 거 반사회적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처한테 양도하면 그럼 그는 반사회죠. 처한테 양도했잖아요. 처한테. 그죠? 자, 그리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붙여놨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반사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비읍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실제 대금보다 낮게 계약서 쓴 거죠. 다운 계약서 쓴 겁니다. 이것도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예요. 유효. 자, 시읒 비자금은 이익이요.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비자금을 은닉했어요. 비자금 은닉한 거죠. 은닉. 이거 반사회 아니죠. 이거. 자, 이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박 빚을 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가 정당하게 돈을 빌려줬다고요? 도박을 했다고요? 도박을 지금. 도박을 해서 도박을요. 도박 자체가 반사회적이죠? 그럼 도박을 해가지고 을이 갖게 된 채권은 요 채권은 정당한 채권, 반사회적인 채권. 반사회적인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거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효력 없어요. 따라서 갑한테 돈 갚으라고 변제에 대해서 돈 갚으라고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갚으라고 하면 안 돼요. 맞나요? 그럼 갑이 도박으로 진 채무는 도박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돈 갚으라 그러면 갑이 뭐라 그러면 돼요? 그냥 갑이 뭐라 그러면 돼요? 103조. 네? 103조 반사회라고 하면 되죠. 안 갚으면 되는 거죠? 안 갚으면 된다는 거죠. 갚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도박 채무 갚기로 약정한 거 있죠? 이거 자체가 유효 무효? 이거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 갚기로 약속하는 거 자체가.
갚지 마세요. 도박비 갚지 마시라고요. 근데 안 갚는다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랬어요? 예? 손모가지 자른다고. 손모가지 자른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갑이 걱정이 돼서 자기 집에 대해서 처분 권한에 대해서 자기 집에 처분 권한을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을이 갑의 대리인이 됐던 거예요. 이 채권자 나쁜 놈이 대리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겠죠. 집을 팔고 돈 챙겼겠죠. 그 집은 병한테 넘겼겠죠. 이렇게 이런 사건이 지금 이게. 그랬더니 갑의 와이프가 뭐라 그러죠? 예? 갑의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이혼하자. 예?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갑이 집을 찾아오고 싶죠? 집을 찾아오고 싶어서 소송을 냈던 거예요. 집을 돌려달라고. 을한테 돌려달라고, 병한테 돌려달라고. 예? 누구한테 집 돌려달라고? 병한테 집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소송 냈던 거예요. 을한테는 반환 청구 소송 못했죠? 왜요? 무서워서. 그죠? 무서워서 병한테 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건 무효가 맞다 그랬어요. 반사회적이 맞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도박 채권자에게 굳이 대리권을 수여한 거 있죠?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이건 유효라고 했습니다. 도박 채무 변제하기로 약정한 거랑 대리권 수여한 거랑 같은 내용이다. 별개로 봐야 된다.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별개로. 그래가지고 이 계약 자체가 유효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 집은 병 거죠? 병이 소유권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돌려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반사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한테 준 거, 요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읒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이죠. 이러면은 반사회가 아닙니다. 자, 좋고요. 효과 내려갑니다. 효과. 자, 이행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해가지고 유효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추인을 해도 유효로 만들 수가 없다고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럼 전환으로는 유효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죠? 안 됩니다. 되긴 뭐가 안 돼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됩니다. 반사회가. 근데 조금 이따 만나게 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반사회 말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여기는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고? 전환은 된다 그러죠. 전환 된다고 이렇게. 여기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죠. 여기. 그러니까 전환이 나왔을 때 무조건 된다고 하지 말고, 예? 무조건 된다고 하지 말고 전환이 어디서 된다고? 불공정해서 된다고 전환이. 예? 전환이 불공정해서 되는 거라고요. 네. 근데 또 머릿속에 저장할 때 또 젠장 전환은 다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내려갑니다. 이행 후 746조예요.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럼 재산을 급여했거나 노무를 제공했다는 건 이행 전이에요, 이행 후예요? 이행 후죠. 이행 후. 그때는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는 거죠.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를 한 거죠. 급여를. 아파트를 넘겼다는 거죠. 아파트를 누구한테 넘겼어요? 첩한테. 명의 넘겼습니다. 이행 후입니다. 이행 후. 그 첩은 뭐를 제공해 줬어요? 갑한테. 노무를 제공해 줬죠? 노무를. 그럼 갑도 이행했고 을도 이행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행한 후입니다. 이행한 후. 이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불법을 저지른 거죠? 둘 다 같이 저지른 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갑은 이미 넘긴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고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을도 마찬가지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둘 다 돌려달라고 못한다는 거지. 둘 다. 못 돌려받아 이렇게. 따라서 아파트는 누구 거 되는 거죠? 아파트는 누구 거? 을 거 돼버린다는 거죠. 을 거. 그럼 이 등기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등기가 유효돼버리죠? 유효.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뺏어와 못 뺏어와? 못 뺏어와요. 이걸 못 뺏어와요. 을 거죠, 을 거. 그럼 여기서 을이 아파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렇게 팔아버렸죠. 이렇게. 제3자한테 넘겼죠? 그럼 이거 유효, 무효? 유효죠. 선의만 유효, 선악 불문하고 유효. 이 선악 불문이겠죠? 을한테 넘어갔을 때 이미 유효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면 다 유효 확정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노무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자,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다. 이때 급여를 한 사람. 누가 급여를 한 사람이죠? 갑이죠, 갑. 급여한 사람은 갑을 지금 막 문장에서는 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인 행위가 무효라고 하면서 상대방, 저 을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급여했던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소유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달라고 해 못해? 달라고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하여 넷째 줄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했던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그 상대방 저 을에게 귀속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중매매로 가볼게요.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지금 일단 사례가 나와 있죠.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했고 중도금을 수령했어요. 그러면 중도금을 수령했다는 것 자체가 이행착수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을한테 등기해 줘야 되겠죠? 중도금 받았잖아요. 그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토지를 놓고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그럼 을하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을로부터 중도금까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행착수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을이 이 토지를 5억에 매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땅값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병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병은 7억에 매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갑은 이제 을한테 팔아야 돼요? 병한테 팔아야 돼요?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아니 무슨 말씀? 을한테 팔아야죠. 약속했잖아. 을하고 매매 계약했죠? 그럼 을한테 팔아야죠. 을한테 이렇게. 그럼 얘가 10억에 산다 그러면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그래도 을한테 팔아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법식은. 을한테 팔아야죠. 을한테 이렇게. 이게 이 계약이 유효라고 이 계약이. 을한테 파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갑이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병하고 계약을 해버리고 등기를 일로 넘겨버린 거라고요. 이중매매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놈이. 이게 이중매매입니다. 근데 이중매매를 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유효라 그래요. 왜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럼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소유자 되는 거죠? 얘가 소유자 되는 거죠? 왜 병이 소유자예요? 등기 받았죠?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렇게. 그럼 을은 부동산 가져올 수 없는 거죠? 부동산 병한테 가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병은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입니다.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일단 병 같은 경우는 소유권 취득해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이 취할 수 있는 건 이제 갑을 상대로 뭘 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돈 받아야죠. 돈. 자, 보겠습니다. 원칙 이중매매는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니은에 먼저 등기를 마쳤던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게 전혀 없지요. 일단 소유권 취득을 가져갑니다. 자,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일매수자 을이 할 수 있는 거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갑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병이 부동산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갑은 을하고 약속했던 매매 계약 있죠? 그 채무를 이행해요? 이행을 못해요? 이행 못하죠? 이행 불능이에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을이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거니까 최고하고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최고 없이 그냥 해제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해제권 행사를 해가지고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려달라고 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해제, 디귿의 손해배상 청구를 확인하세요. 좋습니다.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자, 이때 만약에 이매수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셨다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순간 바로 반사회 무효라는 거죠.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팔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도금까지 받았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 넘겼던 건데 지금 병이 그냥 알고만 있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등기를 가져왔다면 이러면은 부동산은 병이 취득을 했겠죠. 근데 병이 그냥 알고만 사온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갑을 꼬드겨서 내가 좀 돈 더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고 했던 거죠? 이러면 이제 누가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죠? 갑하고 병하고 둘 다 나쁜 놈이죠? 이 둘이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적극 가담을 했다는 건 이 둘이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거라고요. 그럼 계약이 유효 무효? 계약이 반사회 무효라는 거죠. 반사회 무효. 등기도 유효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아까 전에 첩한테 아파트 넘겼죠? 반사회적이죠? 돌려달라고 해 못해? 못하죠? 아파트 누구 거? 울 거죠? 등기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유효. 반사회적 행위를 했죠? 등기 넘겼죠? 유효 무효? 무효라고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여기서는 무효라면서. 여기서는 아까 전 여기서 유효 뭐 여기서 유효인데요. 유효인데 안 헷갈리세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원래 반사회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이행을 했죠? 그럼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후라고 한다면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이 효력이 등기가 다 넘어가서 유효돼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대로면 이거 유효돼야 됩니다. 이거 유효돼야 되는 건데 이중매매는 요 일매수인 있죠. 일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효력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효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기서 갑이 그러면은 갑이 병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말소하라고 갑이 청구를 한다거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불법 원인 급여라서 그래요. 이미 이행한 후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논리죠. 무효인데도 말소 청구 못합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을은 일매수인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이 나쁜 놈아 말소시켜라. 등기 말소 청구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죠? 을하고 병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어서. 그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도 말소 청구 못하고 을도 말소 청구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현재 부동산 누구 거예요? 현재 부동산 누구 거? 갑 거죠. 소유자는 또 갑이라고. 소유자는 지금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다고요. 완전 개판이라는 거죠. 개판 지금. 말소 청구는 못하고 소유자는 갑이라고 현재. 명의자는 또 병이고 지금. 따라서 판례가 뭐라 그랬냐? 이때 을은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말소 청구하시라고?
갑 대위하시라고. 갑을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맨날 이것만 물어보는 거죠. 시험에서 이것만 맨날 계속. 직접적인 말소 청구도 못하고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시험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특이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갑과 병이 주고받았던 것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갑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병 상대로 해가지고 토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달락에서 기억에 을도 병 상대로 해가지고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판이라고요. 갑도 말소 청구 못하고 을도 말소 청구 못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판례에서 말소 청구를 어떻게 하라 그랬다? 니은에서처럼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니, 갑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한다면서요. 못해요. 근데 니까짓 게 뭔데 대위 말소 청구를 하냐는 거지, 이렇게. 이걸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니은을 계속 물어본다, 시험에서. 자, 내려갑니다. 4번. 을이 병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말소 청구할 때는 직접 말소 청구 못한다 그랬죠? 대위 말소 청구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을이 병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말소 청구 말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직접 손배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건 직접 가능합니다. 이건 인과관계가 물론 이렇게 입증돼야 되겠죠. 병이 적극 가담한 거 있죠. 이게 불법이고 이 행위가 불법이고 병이 저질렀던 불법 때문에 을한테 손해 생겼어 안 생겼어? 손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럼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손배 청구. 5번 내려갑니다.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되느냐? 자, 이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유일하게 어디서만 가능해요? 통정허위에서만 채권자 취소권 가능하죠? 이중매매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전득자 갑하고 병의 매매 계약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도 무효로 확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을이 여기서 정한테 팔아 넘겼어요. 제3자 정한테 등기 넘어갔죠?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이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까 전에 첩한테 넘겼을 때는 여기서 유효 확정됐죠? 제3자한테 넘기면 이거 유효라면서요. 그죠? 근데 이중매매에서 아니라고. 이중매매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매수자 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확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넘겼을 때는 절대적 무효라서 계속 무효라는 거죠. 그죠? 시험에서 이것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계속 시험에서. 이게 이상하니까 이게. 이제 출제위원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왜 계속 물어보는지 이거를. 올해 이중매매 나오겠죠? 올해 나오겠죠. 나옵니다. 물론 확신은 할 수 없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따라서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보죠. 정의. 갑하고 병의 계약에 대해서 유효를 정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죠? 이 계약에 대해서? 무효라서. 저 무효가 절대적인 무효라서 유효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0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일단 먼저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보시면은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시 규정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반사회적인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반사회적인 행위들이 많겠죠. 반사회적인 행위들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뭐 적극 가담도 반사회겠죠. 적극 가담을 했다. 반사회. 그죠? 첩 계약을 했다. 반사회. 또 뭐 있어요? 뭐 청탁을 했다. 뒷돈 챙겨줬죠? 뭐 도박을 했다.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반사회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불공정이라는 거죠. 불공정.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OX. 불공정은 반사회다. OX. O예요. 예, 불공정은 반사회다. OX. 예? O예요, X예요? O죠, O. 그죠? 네, O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불공정밖에 없다.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자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든 불공정 법률행위든 둘 다 효력이 동일합니다. 절대적 무효고. 절대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둘 다 이행한 후가 됐을 때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요.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불공정 법률행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할아버지가 땅을 파셨던 거죠. 할아버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할아버지가 팔아 넘기셨던 게 땅이라고요. 땅 10억짜리. 할아버지는 10억짜리 땅을 팔아 넘겼는데 을이 그 대금으로 지급했던 건 2억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계약은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이죠. 균형이 안 맞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때 을이 넘긴 2억 있죠? 요거 나중에 불공정 밝혀지고 나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죠? 불법 원인 급여라서 그래요. 갑이 첩한테 아파트 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불법 원인 급여라서 그래요. 첩이 넘겼던 사랑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불법 원인 급여잖아요. 못 돌려받는다고요. 을이 폭리자가 대금 2억 지급한 거 있죠? 이것도 불법 원인 급여라고요.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땅 넘긴 거 있죠? 이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죠? 위에서 갑이 첩에게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불법 원인 급여라서. 첩이 넘긴 사랑도 불법 원인 급여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폭리자가 지급했던 대금이 2억 있죠? 불법 원인 급여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까 전에 봤던 한 장 앞으로 와보세요. 8페이지 와보세요. 8페이지. 자, 8페이지로 와보시면 밑에 쪽에 이행 후라고 돼 있죠? 여기 746조에서 아까 전에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거나 노무를 제공했다고 돼 있죠? 이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 때는?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갑하고 을 둘 다 반사회적이에요? 을만 반사회적이에요? 을이 했던 행위가 반사회적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건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에서는 지금 746조의 첫 번째 문장이 적용돼요? 두 번째 문장이 적용돼요? 두 번째 문장이 적용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이 생겨 먹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10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에 아까 전에 보고 있었던 서론에서 동그라미 2번 단락이요. 예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밑에 줄에 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라도 103조에 해당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불공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잖아요.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빗금 치고 있는 부분이 불공정에는 해당되지만 해당되지 않지만 어디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요? 반사회는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영역 자체가 반사회가 더 넓으니까요. 문장 이해되세요? 오케이. 내려갑니다. 성립요건. 자, 불공정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갑이 넘겼던 땅이 10억짜리였고 을이 지급했던 대금이 2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넘겼던 땅 자체가 급부라고요. 급부. 을이 넘긴 대금 2억은 무슨 급부? 반대급부라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을이 갑한테 2억 준 거 주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 사실이죠. 2억 준 거 맞잖아, 네가. 이 나쁜 놈아. 당시에 시세가 대략 10억이었다는 것도 주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이 불균형 같은 경우는 무슨 요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 요건이라 그러는 객관적 요건. 따라서 기억의 판단 기준. 주관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 내려갑니다. 판단 시점은 당연히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 당시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계약 체결 당시. 그죠? 계약을 했을 그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공정, 객관적 요건 판단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궁박, 경솔, 무경험. 3개 다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개만. 자, 니은에 궁박. 자, 이건 궁하다는 거죠. 경제적인 거, 정신, 심리적인 거 다 포함. 자, 그리고 리을에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에요? 일반적인 무경험이에요? 일반적인 겁니다. 특정 영역 아니고 일반적인 거. 자, 미음으로 내려갑니다. 폭리의사죠. 폭리의사. 알고 이용해 먹는 의사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비읍 같은 경우에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계약을 할아버지가 직접 했던 게 아니고 할아버지의 누가 했다는 거죠? 대리인. 할아버지의 대리인이 그죠?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을하고 이렇게. 이때는 판단을 할 때 현장에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현장에 대리인이 있었어요? 현장에 대리인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경솔하고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거죠. 경무대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 하지만 궁박 같은 경우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입증 책임으로 갑니다. 입증 책임 양괄호 3번 오른쪽이에요. 급부. 그리고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가지고 궁박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거 아니라고요. 추정이 안 되니까 뭐를 하셔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그럼 입증을 할아버지가 입증해야 돼요? 폭리자가 입증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입증해야 되죠. 할아버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유효를 주장, 무효를 주장. 예? 유효 주장, 무효 주장. 할아버지 무효 주장하죠. 땅 돌려줘, 이 나쁜 놈아, 무효야. 이렇게 할아버지 주장하죠. 을이 주장하는 건 뭐죠? 을은 유효 주장, 무효 주장. 유효 주장하죠, 을은. 을의 주장, 할아버지 계약이 불공정합니다, 공정합니다? 공정합니다. 이게 을의 주장이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죠? 예, 원래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그죠? 예, 그 정명석 그쪽에서 계속 허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더러운 놈들이. 그죠? 우린 잘못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증인들이 하는 얘기들 다 허위 주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이. 방송에서 대놓고, 그죠?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죠? 얘는 유효 주장한다고, 이렇게. 유효라고. 공정하다고, 불공정하다고. 공정하다고 얘기한다고, 을은요, 공정하다고. 할아버지는 불공정이라고 그러죠, 할아버지는. 싸우죠?
분쟁 생겼잖아, 분쟁. 그럼 이제 입증해야 된다고요. 입증을 할아버지가 입증해야 돼요? 폭리자 을이 입증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입증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객관적 요건을 입증, 주관적 요건을 입증. 다 입증하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객관적 요건도 입증하시고 주관적 요건도 입증하시고 다 입증하셔야 돼요.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요건이 객관적 요건 플러스 주관적 요건 다 입증하셔야 된다고요, 할아버지가. 네, 고생하시겠네요, 그죠? 예, 입증 못하면 지겠죠. 자, 효과로 내려갑니다. 이행정 같은 경우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 행위,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면 되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죠. 기역에 나오듯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합니다. 니은에다가 별 한 개, 니은. 불공정 법률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뭐는 된다고? 전환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전환은 된다는 거. 이거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 이행 후로 내려갑니다. 746조 아까 봤던 조문 내용 그대로죠. 자, 밑에 점을 보시면은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폭리자가 넘겼던 대금 2억은 불법 원인 급여라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서 불법 원인 급여가 맞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자, 둘째 점,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할아버지가 넘겼던 땅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적용 범위로 내려갑니다. 일단 먼저 무상계약과 같은 증여. 증여는요,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죠. 그러니까 불공정을 논한다는 게 바보 같은 거죠. 자,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도 법률 규정에 따라 법의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을이 10억짜리 땅을 2억에 낙찰받으면 2억에 샀어요, 2억에 낙찰받았어요. 2억에 낙찰을 받았죠. 그럼 불공정한 경매인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경매는 싸게 받으면 그건 자기가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 내려갑니다. 3번. 근데 단독 행위 같은 경우는 불공정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독 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어요. 남편이 구속됐던 거죠. 남편이 구속됐죠? 남편이 구속되니까 이 아내가 마음이 어때요? 예? 궁박이죠, 궁박. 궁박에 빠져있죠? 남편 구속돼가지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죠? 남편이 구속돼버린 거죠, 이렇게. 근데 남편이 원래 갖고 있던 채권이 있었어요. 지금 갑이 병한테 받을 돈이 한 5억이 있었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채무자들인 거죠, 채무자들. 마침 갑이 구속되니까 이 서류를 다 없애버리고 싶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서에다가 서류에다가 사인하라고 하셨던 거죠. 구속된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은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서류는 갑이 갖고 있던 채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서류, 포기하기로 하는 서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그 포기 약정서에다가 사인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천지를 모르고, 그죠? 바보 같은 사인을 해버린 거죠. 그죠? 집에 농장 열어보니까 남편 인감 도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감 도장 남편 거 가져와가지고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나오고 나니까 병 쪽에서 이 서류 내밀었던 거죠. 이 봐라. 채권 행사 안 한다면서 약정서 내밀었던 거죠. 근데 이 약정서가 작성됐던 거는 남편이 구속됐으니까 을이 상당히 그때 당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궁박 상태를 이쪽에서 알고 이용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계약 자체가 공정한 계약, 불공정한 계약,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포기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잖아요. 약정서 자체가. 자, 판례를 보게 되면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 부인이 경제,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 구제하려고 채권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공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에만 적용돼요? 단독행위에도 적용돼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자, 뒤에 해석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